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언어학부 특별 초청 강의실에서 벌어진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인류가 만들어낸 수많은 문자 중 가장 완벽하다라고 불릴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 역시 그 의문을 꽤 오랫동안 품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해외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자라게 되었는데 지역마다 사용하는 언어와 문자가 달랐고 그 모든 문자들이 저마다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더군요. 이를테면 알파벳을 쓰는 유럽 국가들, 한자를 쓰는 중국권, 가나나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쓰는 일본, 아랍 문자를 쓰는 중동 지역 등등. 시간이 흐르면서 제 궁금증은 더욱 커졌습니다. 과연 이 많은 문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 문자가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한 것은 제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뒤 옥스퍼드 대학 언어학부 특별 초청을 받으면서였습니다. 그곳에서 두 전설적인 교수님, 데이비드 맥스웰 교수님과 사무엘 그린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가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애청자 여러분, 1초만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고풍스러운 건물을 지나 언어학부 특별 강의실로 들어섰을 때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언어 천재들과 학자들 그리고 교수님들이 있는 자리였지요. 그 중에서도 수십 년간 소멸 위기 문자를 연구해 온 분으로 유명한 분이 바로 데이비드 맥스웰 교수님이었습니다. 제가 입장했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다양한 언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중국어가 들리고 다른 쪽에서는 러시아어, 또 어떤 이들은 아랍어나 스페인어를 쓰고 있었죠. 반갑습니다. 저는 캐서린 에머리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히 인사했지만 사실 머릿속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실에 모인 이들은 다들 언어학계의 기라성 같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시는 분이 바로 맥스웰 교수님이고 또 한 분이 사무엘 그린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맥스웰 교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문자는 한글입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글이라는 단어가 분명 들렸는데 게다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문자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으니 말입니다. 강의실이 술렁거렸고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아랍권, 그리고 서양 각국에서 온 대표들이 일제히 동요했습니다. 도대체 왜 한글이 최고냐? 라는 외침부터 우리 문자가 훨씬 오래되었다라거나 세계 공용어는 결국 영어인데 알파벳이 더 우수하지 않느냐는 식의 반박이 쏟아졌지요. 그 와중에 맥스웰 교수님은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곧 설명하겠다고 하셨고 이어서 사무엘 그린 교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린 교수님은 옥스퍼드 국제전략 컨퍼런스를 이끄는 권위자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분 역시 한글은 과학성과 실용성 그리고 무엇보다 생존력이 탁월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학생들 사이에서는 더 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중국 대표들은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자의 가치를 내세웠고 일본 대표들은 한자와 가나의 결합이 주는 복합적 표현력을 강조했으며 영어권 학생들은 영어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인데 알파벳보다 한글이 더 낫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제가 받아들인 첫인상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전쟁이 벌어지겠군. 그리고 속으로는 이런 의문이 들었지요. 설마 한글이 그렇게까지 대단할까? 물론 한글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최고의 자리에 놓일 만큼 대단한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강의실 첫날은 뜨겁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맥스웰 교수님과 그린 교수님께서는 각각 자신들의 주장을 더 자세히 풀어낼 예정이라고 하셨고 저를 포함한 학생들은 이 수업에서 뭔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겠다는 기대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며칠 뒤 언어학부 별도로 마련된 세미나실에서 죽은 문자와 살아있는 문자라는 주제로 추가 강의가 열렸습니다. 사실 제가 속한 케임브리지 출신 그룹 중에서도 저만 특별히 이 세미나에 초청받았기에 여간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두 교수님 중 특히 맥스웰 교수님이 중심이 되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강의실에는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맥스웰 교수님이 한글이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문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신 뒤 한글의 유일한 라이벌이 고대 아메리카 대륙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이 참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체로키 문자의 사례가 이어서 소개되었죠.
체로키 문자는 19세기 초 세코야라는 전사가 만들었다고 전해지는데 엄밀히 말해 왕이나 학자가 아닌 문맹 상태였던 사람이 독자적 문자 체계를 구상했다는 점에서 기적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국 정부의 정책적 억압 때문에 체로키 부족이 강제로 이주당해버리고 체로키어 사용 자체가 금지되면서 지금은 화자수도 크게 줄었다는 이야기를 덧붙이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때 흑백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체로키인들이 한때 신문과 서적을 발행할 정도로 문자 사용이 활발했지만 식민 정책과 동화 정책 때문에 거의 소멸 위기에 몰린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맥스웰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설계적 측면에서는 대단히 우수했지만 결국 정치적 억압과 사회적 지원 부족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글은 유사한 식민 지배나 전쟁, 가난 등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고 더 발전하기까지 했습니다. 죽은 문자가 있고 살아있는 문자가 있습니다. 한글이야말로 살아있는 문자를 대표하는 존재 아닐까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문자라는 것은 단순히 기호나 체계적 구조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누가 그것을 얼마나 사랑했고 누가 그것을 위해 헌신했는지 같은 요소도 무시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 저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마음속으로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한글이 그렇게까지 완벽한가? 혹시 과장된 평가가 들어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지요. 그래서 맥스웰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찾아가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저도 한글이 뛰어나다고는 생각하지만 세계 최고라는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한글보다 우수한 문자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대등한 문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교수님께서는 웃으시더니 그럼 찾아보세요. 자네가 발견해낸다면 이것도 훌륭한 학문적 업적이 될 테니까. 하시더군요. 제가 원래 도전 정신이 강한 편이라 이 말에 바로 그렇다면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옥스퍼드 도서관과 케임브리지 도서관을 샅샅이 뒤져가며 전 세계 다양한 문자 체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히에로글리프, 메소포타미아의 서령 문자, 마야 문자, 로네고 문자, 산스크리트 문자, 심지어 폰트가 개발되었다는 소수민족 언어들까지. 유럽의 알파벳 계열도 국가별 차이가 있으니 놓칠 수가 없었고 아시아권 문자들도 방대해서 하나하나 살피는 데 시간이 꽤 걸렸지요. 특히 저는 마야 문자에 집중했습니다. 마야 문자가 표의와 표음을 모두 결합하는 독특한 방식을 지닌다는데 매력을 느꼈고 또한 고도의 천문학과 수학을 담아낼 정도로 발달했었다는 점이 인상 깊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글에 필적할 만한 문자가 아닐까? 라는 기대도 있었지요. 그리고 어느 날 마야 문자를 주제로 한 중간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마야 문자의 3차원적 표현력, 복합적인 기호 체계, 예술성, 그리고 과거 문명에서 보여줬던 천문학적 계산 예시 등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발표가 끝나자 맥스웰 교수님은 딱 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캐서린 양, 지금 이 문자를 일상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마야 문명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마야 문자도 복원 연구는 있지만 실생활 사용은 전무하다시피 하니까요. 맥스웰 교수님은 좋은 연구였지만 살아있지 않은 문자를 세계 최고라고 부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마무리하셨고 저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야에서 쓴맛을 본 뒤 저는 아프리카의 로네고 문자와 수메르의 서령 문자 쪽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로네고 문자는 19세기 말 서아프리카에서 창안된 것으로 음소와 성조를 함께 표현해낼 수 있는 대단히 혁신적인 문자였다는 연구 자료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언어 특성상 성조가 중요한데 이를 단순한 기호로 깔끔히 표기해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더군요. 게다가 식민지 시대에 억압받고 사라졌지만 비밀리에 전수된 기록도 있다고 하니 혹시 지금이라도 부활할 수 있다면 큰 파급력을 낳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동시에 고대 수메르의 서령 문자라고도 하조에 관한 새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서령 문자가 단순히 쐐기 모양 기호가 아니라 수학적 천문학적 개념까지 품을 수 있는 강력한 구조를 갖췄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를테면 도시 재정이나 무역 혹은 별자리 관측 같은 복잡한 자료를 기록하기에도 최적화되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이야말로 21세기에 재발견될 만한 놀라운 가능성이 숨어있는 문자라고 저는 생각했지요. 그래서 저는 다음 발표에서 두 문자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로네고와 서령 문자가 이렇게 혁신적인데 왜 한글만 최고라고 합니까? 하는 식으로 논지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그린 교수님이 질문하셨지요. 로네고나 서령 문자 지금 인터넷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에서 이 문자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SNS에 글을 올리는 사람이 있나요? 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봤지만 실제 현대사회에서 이 문자를 쓰는 사람은 극소수거나 아예 없었고 심지어 수메르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일부 학자에 한정되었으니까요. 결국 두 번째 발표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맥스웰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머릿속에 깊게 박혔습니다. 우수한 문자임을 아무리 이론적으로 입증해도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고 지키는 사람이 없다면 그 문자는 죽은 문자일 뿐입니다. 캐서린 양, 누군가 이 문자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야기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저는 목숨을 바쳐 문자를 지킨 사람이라 그런 기록을 찾은 적은 없는데요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일제강점기 시절, 그리고 그 이전이나 이후에도 여러 차례 탄압과 억압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았고 그 과정에서 목숨을 건 사람들도 많았다는 이야기를 이미 접한 상태였습니다. 그즈음 그린 교수님과 맥스웰 교수님께서 함께 보여주신 자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에서 한글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야학이라 부르는 비밀 학교에서 농민과 아이들이 몰래 한글을 배웠다는 사진이었죠. 사진 속 사람들은 초가집 안에 모여 촛불 혹은 희미한 등잔 불빛에 의존하며 한글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발각되기라도 하면 바로 잡혀갈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마을 곳곳에서도 문맹 퇴치를 위해 임시 교실을 만들고 한글 교재를 돌리며 글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왜 굶주림과 혼란 속에서도 글을 배웠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교수님들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글을 알아야 자신들의 처지와 생각을 기록하고 소통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한글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이들에게 살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문자라는 것이 과학성이나 역사적 연원이나 예술성 같은 학술적 지표로만 평가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이자 정체성 그리고 민중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한글이 아무리 연구소에서 과학적 설계라고 칭송받는다 해도 그걸 실제로 사용하고 지키려 한 사람이 없었다면 벌써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끈질기게 한글을 지켰고 결국 해방 이후에는 폭발적으로 보급되어 오늘날 높은 문해율과 풍부한 문학 언어 문화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한글이라는 문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글이 정말 특별하긴 하구나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문자의 가치를 폄하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글이 가지고 있는 생존력과 민중의 헌신이 너무나 강렬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맥스웰 교수님을 다시 찾아가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저는 제가 틀렸음을 인정합니다. 한글이 정말 특별하다는 걸 이제 알 것 같아요. 문자라는 것은 이론적 구조뿐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지켜왔느냐가 핵심이네요. 그러자 교수님은 책장 한 구석에서 한글의 탄생이라는 책을 꺼내주시며 자네가 이제 직접 한국어를 배워보는 건 어떻겠나? 그게 진짜 공부일 거요 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길로 한국어 교재를 구하고 간단한 회화를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케임브리지에서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을 방문해 시골 마을이나 도시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며 한글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놀랐습니다. 전 세계로 수출되는 K-팝 노래 가사들이 전부 한글로 적혀 있고 해외 팬들이 그 노랫말을 해석하려고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며 SNS상에서 한글 해시태그가 넘쳐난다는 사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방문했던 한국의 시골 지역 어르신들이 한글 덕분에 일기를 쓰거나 편지를 써서 자식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과거에는 한자나 일본어를 강제로 익히라고 했어도 잘 되지 않았고 문자 자체가 어려워 접근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글을 배우면서는 짧은 기간에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면서 백성들을 위해 만든 글자답게 정말로 배우기 쉽다라고 웃으셨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직접 목격하니 한글의 실용성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사실이 피부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 저는 한글이 21세기 기술 환경에서 어떤 장점을 지니고 있는지도 조사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한글의 방식은 컴퓨터 알고리즘에 적용하기에 효율적이라는 연구가 많았습니다. 예컨대 중국어의 경우 동음어가 너무 많고 표의 문자 특성상 입력 과정이 복잡하지만 한글은 직관적인 방식으로 빨리 입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자판에서도 자음 모음을 찍고 자동으로 조합되는 과정을 보며 이런 구조를 15세기에 이미 구상했다니 정말 대단하네라고 감탄했지요. 인공지능 분야에서 음성인식이나 자동 번역 같은 기능을 구현할 때
한글의 체계성은 큰 장점이 된다고 합니다. 모음과 자음이 규칙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음절을 형성하고 그 음절들이 블록 형태로 잘 구분되니 기계가 처리하기가 더 쉬운 편이죠. 게다가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실제 생활에서도 한글이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에서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돋보였습니다. 이 점이 한글을 단지 과거의 유산으로 두지 않고 활발히 쓰이는 현재 진행형 문자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해외 유학생 중에는 K-드라마를 보고 대사를 따라하다 보니 자연스레 한글을 익혔다는 이도 많았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이렇게 호환성이 좋은 문자는 드물다라는 게 저와 몇몇 동료의 공통된 견해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쯤 뒤 옥스퍼드 대학 강당에서 열리는 대규모 세미나에 제가 발표자로 초청되었습니다. 주제는 살아있는 문자의 조건 한글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장 앞줄에 맥스웰 교수님과 그린 교수님이 앉아 계셨고 저는 약간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조사하고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글이 왜 특별한지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한글의 세계 최고 주장에 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한글이 지닌 과학적 구조, 실제 사용층의 광범위함, 역사적 생존이 결합된 사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수많은 문자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죽거나 일부 소수만 사용 중이며 또 디지털 시대와 쉽게 융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한글은 탄생 초기부터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라는 이념을 내세워 만들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자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해방 후에는 폭발적으로 퍼져나갔고 산업화와 현대화를 거치면서도 결코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21세기 디지털 환경까지도 유연하게 받아들여 오늘날에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K-팝과 함께 한글을 자발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발표를 마치자 청중들 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고 일부는 여전히 조용히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한글이 최고냐 아니냐는 문제에는 개인적인 의견 차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글이 왜 그렇게 극찬받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해가는 분위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자란 단지 구조의 우수성만이 아니라 그 문자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열망이 함께 결합되어야 활짝 피어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듯 싶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맥스웰 교수님께서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캐서린 양, 자네는 이제 진짜 언어학자의 길을 걷게 된 것 같구먼. 문자를 지식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연결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오. 그리고 그린 교수님도 어깨를 토닥여 주시며 옅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드렸고 그 순간 갑자기 이제부터 무엇을 연구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소멸 위기 문자들을 돕는 연구 프로젝트를 착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예컨대 로네고나 체로키 혹은 다른 소수민족의 문자들 가운데 제대로 살아있고 디지털 시대에도 통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지요. 한글이 보여준 길, 즉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체계를 설계하고 사람들이 그 문자를 통해 실질적 이익을 얻도록 해주고 정체성과 사랑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며 현대 기술과 결합하는 방식을 활용한다면 언젠가 이 문자들도 한글처럼 새로운 빛을 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를 오가며 소멸 위기 문자를 위한 디지털 키보드 개발이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기획 등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사라져가는 언어의 화자를 찾고 그들에게 문자를 다시 가르치거나 보급하는 일은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믿고 있는 것은 문자란 그 민족과 언어 공동체의 영혼이 담긴 그릇이라는 점입니다. 한번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다시 되살리기 몹시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한글이 그토록 험난한 과정을 헤치고도 살아남았다면 다른 문자에게도 희망이 있을 테니까요. 결국 제가 깨달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문자는 지식의 경쟁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역사와 문화가 집약된 총체적 산물이다. 옥스퍼드 대학에서의 첫 충격, 두 교수님의 강력한 언명, 그리고 여러 차례의 발표와 실패, 또 한글 역사에 대한 공부와 체험을 거쳐 제가 얻은 가장 소중한 통찰이지요. 물론 아직도 세상에는 수많은 문자가 있고 각각이 나름의 아름다움과 기능,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모든 문자를 존중하되 그 중에서도 한글이 지닌 특별함을 배워보는 것이 인류에게 큰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한글은 15세기의 왕과 학자들 특히 세종대왕의 철학에서 태어났고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피땀 흘려 지켜냈으며 20세기 격동의 역사를 통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이르러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조적 과학적 장점, 역사적 생존 극복기, 현대 사회 적응력, 그리고 세계적 확산까지 모두를 갖춘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두 교수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문자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저는 이제 그 주장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동시에 다른 문자들 역시 그들이 가진 소중함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언젠가 제 연구가 결실을 맺어 소멸 위기 문자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이 이야기를 통해 혹여 지금껏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내가 쓰는 문자의 소중함을 한 번쯤 되새겨 보시길 소망합니다. 문자는 사람이 있어야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문자에 담긴 이야기를 사랑하고 계속 전승해 나갈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한글이 바로 그 놀라운 사례이며 동시에 모든 문자가 걸어갈 수 있는 희망의 길일지도 모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글이었지만 옥스퍼드 대학 강의실에서 시작된 작은 충격과 그 뒤 이어진 제 연구와 깨달음이 조금이라도 흥미로우셨다면 기쁘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이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문자의 세계를 탐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어느 날 책상 위에서나 도서관 어딘가에서 혹은 누군가의 일상 대화에서 여러분도 이 문자가 정말 소중하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을 맞이하시리라 믿습니다. 저 캐서린 에머리는 그 길 위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오늘도 그럼 살아있는 문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캐서린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